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혹시 냉장고 구석에 남아있던 시금치나 콩나물 같은 반찬들을 몽땅 꺼내서 빨간 고추장 한 숟가락 듬뿍 넣고 쓱쓱 비벼 드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양푼 비빔밥은 맛도 좋고 남은 반찬도 처리할 수 있어서 참 고마운 효자 음식입니다. 게다가 채소가 많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건강에도 좋을 거라고 안심하고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1시간 전 제 진료실로 실려온 60대 여성 환자분은 그 건강한 밥 한 그릇 때문에 생사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선생님,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요. 라고 호소하셨습니다. 환자분의 폐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고, 신장은 이미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기능을 완전히 멈춘 상태였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이분을 죽음 문턱까지 몰고 간 원인이 독극물이 아니라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챙겨 드셨던 비빔밥 속에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삶과 죽음이 오가는 인공신장실 현장에서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지켜온 신장내과 전문의 남현진입니다. 바겠다, 저는 간단해가 동안 남현진입니다. 의사로서, 그리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반자로서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내일 식탁에 올라올 그 비빔밥이 여러분의 혈관을 막고 암세포를 키우는 시한폭탄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제 30년 임상 경험을 모두 걸고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비빔밥 습관 3가지를 뿌리 뽑고 죽어가는 신장도 다시 춤추게 만드는 저 남현진만의 기적의 비빔밥 황금 레시피를 오직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버튼 하나가 10년 뒤 여러분이 차가운 병실이 아닌 따뜻한 밥상머리에서 자식들과 웃을 수 있게 해주는 생명보험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신장을 살리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방금 들려드린 그 응급 환자분의 이야기가 결코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평생 우리가 주식으로 먹어온 밥과 반찬이 갑자기 신장을 멈추게 만들었을까요? 어려운 의학 용어 대신 제가 30년 동안 환자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던 가장 쉬운 방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IP, 지금 당장 주방으로 가서 개수대 안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거름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네, 설거지할 때마다 온갖 찌꺼기를 걸러주는 그 스테인리스 거름망 말입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신장이 바로 이 주방 싱크대 거름망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의 신장은 백화점에서 방금 사온 새 거름망처럼 구멍이 일정하고 깨끗해서 물을 틀면 시원하게 잘 내려갑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장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신장은 안타깝게도 60년 넘게 쉼없이 일하느라 낡고 지친 상태입니다. 마치 60년 된 낡은 싱크대 거름망처럼 여기저기 녹이 슬고 물때가 끼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2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거름망 구멍이 헐거워져서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나 혈액이 줄줄 새어 나가는데 이것이 바로 소변에 거품이 생기거나 붉은색이 도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가 훨씬 더 무섭습니다. 정작 독소가 빠져나가야 할 미세한 틈새들은 꽉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빔밥의 잘못된 섭취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흔히 비빔밥에 넣어 먹는 묵은 곡식의 곰팡이 독소와 고추장의 엄청난 소금기는 물처럼 흐르는 성분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마치 차가운 날 하얗게 굳어버리는 소기름 덩어리와 똑같습니다. 녹슬고 배수가 안 되는 낡은 거름망에 끈적한 소기름을 붓고 찬물을 끼얹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기름이 틈새마다 찰싹 달라붙어 하얗게 굳으면서 물이 단 한 방울도 내려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신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독소와 나트륨 덩어리가 혈관을 타고 들어와 신장의 여과장치에 접착제처럼 달라붙어 숨통을 조여버립니다.
싱크대가 막히면 더러운 물이 역류하듯이 우리 몸도 독소가 배출되지 못하고 혈관을 타고 거꾸로 치솟아 오릅니다. 이 썩은 물 같은 독소가 심장으로 가면 심장이 멈추고 폐로 넘치면 숨을 쉴 수 없게 됩니다. 아까 그 환자분이 겪은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체한 증상이 아닙니다. 막혀버린 하수구처럼 몸이 독소로 가득 차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비빔밥에 넣어 먹었길래 신장 거름망을 이토록 처참하게 망가뜨렸을까요? 지금부터 주방에 숨어 있는 최악의 재료 3가지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우리의 신장 거름망을 망가뜨리는 첫 번째 최악의 재료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제 마음은 참으로 먹먹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재료는 단순히 맛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 푼이라도 아끼려 했던 우리네 어머니 아버지들의 눈물겨운 희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을 파괴하는 첫 번째 대기, 그것은 바로 아까워서 버리지 못한 묵은 곡식으로 만든 눈물의 비빔밥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68살의 한 어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환자분은 평생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홀로 자식 셋을 번듯하게 키워내신 정말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주말마다 도시에서 손주들이 놀러 오면 할머니는 시장에서 가장 비싼 뱃살을 사고 가장 싱싱한 고기를 사서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주셨습니다. 자식들이 엄마도 같이 먹자고 하면 이미 부엌에서 먹었다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식들이 돌아가고 나면 어머니의 부엌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찬장 가장 깊숙한 곳, 검은 비닐봉지에 꽁꽁 싸매두었던 작년 추석 때 남은 묵은 잡곡과 콩들을 주섬주섬 꺼내셨습니다. 네이서 닭바늘을 바는 개쓴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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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쓴 남은. 봉지를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기름 쩐내가 훅 끼쳤지만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내 자식들 학비 보태느라 땀 흘려 산 곡식인데 이걸 어떻게 버려. 쌀벌레 좀 생기고 냄새 좀 나면 어때. 물로 박박 씻어서 푹 삶으면 다 먹을 수 있어. 어머니는 곰팡이가 핀 부분을 손으로 대충 털어내고 쌀이 부서질 정도로 힘주어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전기 밥솥에 넣어 취사 버튼을 누르며 안심하셨습니다. 뜨거운 김이 펄펄 나니까 나쁜 균은 다 죽었겠지 라고 믿으시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지은 밥에서는 여전히 밍밍한 냄새가 났지만 어머니는 냉장고에 남은 짠 김치와 고추장을 듬뿍 넣어 그 냄새를 감추고 홀로 비빔밥을 드셨습니다. 그것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길이라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눈물겨운 알뜰함과 자식 사랑이 어머니의 몸을 공격하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묵은 곡식 비빔밥을 드신 지 딱 1년이 지났을 무렵, 어머니는 얼굴과 눈인자위가 샛노랗게 변한 채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복수까지 차올라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 있었습니다. 진단 결과는 간암 말기, 그리고 회복 불가능한 말기, 신부전이었습니다. 네, 평생 술 한 모금 입에 대지 않으셨던 분이 간암과 신장병에 걸린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묵은 곡식 틈새에 숨어있던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발 기억해 주십시오. 쌀이나 콩, 견과류에서 쩐내가 나거나 색이 변했다면 그것은 이미 곡식으로서의 생명이 끝난 시체와 같습니다. 여기서 피어나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 물질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이 독소의 생명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끓이면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아플라톡신은 섭씨 268도가 되어야만 파괴됩니다.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밥솥이나 압력솥의 온도는 기껏해야 120도 안팎입니다. 물이 끓는 100도로는 이 독소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즉, 아무리 물에 씻고 팔팔 끓여서 밥을 지어도
이 독소는 죽지 않고 밥알 속에 그대로 살아남아 여러분의 입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간세포를 파괴하고 혈관을 타고 내려가 신장 거름망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 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나는 우리 애들한테 짐 되기 싫어서 아껴 먹은 건데 병원비가 더 나와서 결국 짐이 되어버렸네. 그 말을 듣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아끼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상하거나 냄새나는 곡식은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곰팡이는 씻어낸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포자가 이미 곡식 전체에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식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부모님이 몇천 원 아끼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오래 곁에 머물러 주시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당장 주방 찬장을 열어보시고 오래된 곡식이 있다면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신과 자식들을 위한 진정한 사랑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하지만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노년이 병마와 싸우는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제가 곁에서 지켜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묵은 곡식의 공포가 보이지 않는 살인자였다면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이 재료는 너무나 달콤하고 매혹적인 맛으로 우리의 입맛을 사로잡아 서서히 신장을 죽이는 가면 쓴 살인자입니다. 비빔밥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하얀 쌀밥 위에 갖은 나물을 올리고 그 위에 붉게 빛나는 고추장 한 숟가락을 듬뿍 떠서 참기름 한 방울과 함께 쓱쓱 비벼 먹는 그 맛을 떠올리실 겁니다.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매콤하고 짭짤한 그 맛 말입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정말 듣기 싫으시겠지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잔소리를 하나 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냉장고 문을 열면 빨간 플라스틱 통에 담긴 시판 고추장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장을 터뜨려버릴 시한폭탄인 소금폭탄을 보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 병원에 다니시는 70대 남성 환자분인 최 아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최 아버님은 평생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신 우리 시대의 자랑스러운 아버지입니다. 은퇴 후 낙이 없으셨던 아버님의 유일한 즐거움은 바로 맵고 짠 음식을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혀의 미뢰세포가 줄어들어서 짠맛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보다 간을 훨씬 세게 해서 드셔야 직성이 풀리게 됩니다. 며느리가 건강을 생각해서 심심하게 나물을 무치면 아버님은 화를 내셨습니다. 야야, 이게 무슨 맛이냐. 밍밍해서 못 먹겠다. 고추장 좀 가져와라. 그러고는 마트에서 파는 달짝지근하고 짭짤한 고추장을 밥이 빨개질 때까지 듬뿍 넣고 비벼서 땀을 뻘뻘 흘리며 드셨습니다. 아버님은 땀을 흘리면 개운하고 몸에 독소가 빠지는 것 같다고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벽한 착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점심을 드신 지 2년 만에 아버님은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올라 병원을 찾으셨고 검사 결과 신장의 기능이 30%밖에 남지 않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아버님의 신장은 마치 뜨거운 소금물에 절여진 오이장아찌처럼 쪼그라들고 딱딱하게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부엌으로 가서 싱싱한 오이 하나를 상상해 보십시오. 밭에서 갓 따온 오이는 수분을 가득 머금고 있어서 통통하고 윤기가 흐르며 뚝 부러뜨리면 맑은 물이 튈 정도로 싱그럽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여러분의 신장입니다. 그런데 이 싱싱한 오이를 소금 항아리에 집어넣고 하루가 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변합니까? 그 통통하던 오이는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쭈글쭈글하고 질긴 오이장아찌가 되어버립니다. 소금의 강력한 삼투압 현상이 오이 속의 수분을 강제로 끄집어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장에서도 정확히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비빔밥 한 그릇에 들어가는 나트륨의 양을 계산해 보면 정말 기절초풍할 수준입니다. 밥 자체에도 간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 듬뿍 넣는 고추장 한 숟가락, 그리고 반찬으로 곁들이는 배추김치와 깍두기, 그리고 목매지 말라고 떠먹는 된장국까지 합치면 한 끼에 섭취하는 나트륨 양만 무려 3000mg이 훌쩍 넘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전체 섭취량이 2000mg인데 단 한 끼 식사로 3일치 먹을 소금을 한꺼번에 들이붓는 셈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양의 소금 폭탄이 혈관을 타고 들어오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피 속의 소금 농도가 너무 높으니까 이를 희석하려고 몸속의 모든 수분을 혈관으로 끌어당깁니다. 이때 혈관은 물을 너무 많이 넣은 물풍선처럼 팽팽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이 엄청난 압력을 견뎌야 하는 곳이 바로 신장의 미세 혈관들입니다. 신장의 사구체는 머리카락보다 얇은 실핏줄 뭉치인데 이 고압의 혈류가 계속 때리고 지나가면 실핏줄들이 견디다 못해 펑펑 터져버리고 맙니다. 풍선에 바람을 계속 넣으면 결국 터지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혈관이 터지고 상처가 난 자리는 굳은 살이 박히면서 딱딱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경화증입니다. 한번 딱딱해진 신장은 다시는 말랑말랑한 상태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마트표 고추장을 콕 집어 경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에서 메주가루와 엿기름으로 정성껏 담근 재래식 고추장은 발효 과정에서 유익한 균이 생기고 짠맛이 있어도 깊은 풍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빨간 플라스틱통 고추장은 다릅니다. 원재료명을 뒤집어서 자세히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에는 정제염과 함께 물엿이나 액상과당 같은 정제 당분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입에 착 감기는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짠맛과 단맛이 결합하면 뇌에서 도파민이 나와서 중독을 일으키고 우리는 더 많은 양을 밥에 넣게 됩니다. 설탕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소금은 혈압을 올립니다. 이 최악의 조합이 끈적하고 압력이 높은 피를 만들어 신장 거름망을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것입니다. 최아버님께서 저에게 하소연하셨습니다. 선생님 밥이 보약이라는데 밥심으로 사는 늙은이가 밥 좀 맛있게 먹은 게 이렇게 큰 죄입니까? 네, 아버님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장기들은 너무나 정직해서 우리가 먹는 그대로 반응합니다. 혀가 즐거우면 신장이 울고 신장이 즐거우면 혀가 조금 심심해야 합니다.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짜릿한 감칠맛과 함께 신장을 소금물에 절여서 말려 죽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슴슴하더라도 신장을 촉촉하고 건강하게 지켜내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에는 어떤 장이 들어 있습니까? 마트에서 사온 새빨간 고추장입니까? 아니면 시골에서 올라온 투박한 집장입니까? 혹시 지금껏 무심코 마트 고추장을 푹푹 퍼서 드셨다면 이제 그 숟가락을 잠시 멈추셔야 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은 평소에 비빔밥을 드실 때 어떤 장을 얼마나 넣어서 드시는지 솔직하게 적어 주십시오. 우리 서로의 식습관을 점검하고 건강한 길을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위험한 재료를 마주할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묵은 곡식의 곰팡이나 고추장의 소금 폭탄은 어느 정도 우리가 몸에 나쁠 수 있다고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정말 큰 배신감을 안겨드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재료들은 우리가 평생 건강식품의 대명사로 믿어왔고, 특히 뼈 건강과 빈혈을 걱정하는 우리 60대, 70대들이 일부러 챙겨 먹는 보약 같은 음식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이 두 가지 좋은 음식이 비빔밥이라는 그릇 안에서 만나는 순간 여러분의 심장 속에는 날카로운 유리조각 같은 돌덩이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신장을 파괴하는 세 번째 대기, 그것은 바로 시금치와 두부의 잘못된 만남입니다.
제 병원 응급실로 실려오셨던 65살의 박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박 여사님은 동네에서 소문난 건강 박사셨습니다. 갱년기가 지나면서 골다공증이 걱정되셨던 여사님은 칼슘의 왕이라고 불리는 두부를 매일 챙겨 드셨고, 어지럼증을 예방하기 위해 철분이 풍부한 시금치를 밥상에서 절대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점심때마다 갖은 채소를 넣고 비빔밥을 해 드시는 걸 좋아하셨는데, 그때마다 생시금치의 아삭한 식감이 좋다며 살짝만 데치거나 생으로 넣고 고소한 두부반모를 깨어 함께 비벼 드셨습니다. 여사님은 항상 주변 친구들에게 이렇게 자랑하셨습니다. 나는 두부로 칼슘 챙기고 시금치로 피 맑게 하니까 100살까지 뼈가 튼튼할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평온하게 잠들어 계시던 박 여사님은 갑자기 허리가 끊어질 듯한 끔찍한 통증에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셨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여사님은 마치 누군가 날카로운 송곳으로 옆구리를 푹 찌르고 후벼 파는 것 같았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숨조차 쉴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여사님은 이것이 디스크가 터진 것이거나 뼈가 부러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여사님은 바닥을 기어다니며 살려달라고 애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엑스레이와 초음파 검사 결과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여사님의 허리뼈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대신 여사님의 신장과 소변이 내려가는 길인 요관 사이에는 하얗게 빛나는 돌덩이들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바로 요로결석이었습니다. 여사님을 그토록 괴롭혔던 통증은 뼈가 부러진 게 아니라 신장에서 만들어진 날카로운 돌이 좁은 요관을 긁으며 내려올 때 생긴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여사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술도 안 마시고 고기도 별로 안 먹고 채소랑 두부만 먹었는데 왜 제 몸속에 돌이 생긴 겁니까? 저는 여사님의 식단 이야기를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드렸습니다. 여사님, 건강을 위해 드셨던 그 시금치와 두부의 만남이 바로 여사님의 신장에 돌을 만드는 공장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이 시금치는 빈혈에 좋고 두부는 뼈에 좋으니 둘을 같이 먹으면 효과가 2배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신장 건강에 있어서만큼은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수산은 우리 몸속에서 칼슘을 만나면 자석처럼 달라붙는 성질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만남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입니다. 우리가 시금치와 두부를 함께 먹으면 뱃속에서 수산과 칼슘이 만나는데 이것이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굳어져서 수산칼슘이라는 결정을 만듭니다. 이것은 마치 시멘트 가루에 물을 섞으면 단단한 콘크리트가 되는 것과 똑같은 화학 반응입니다. 여러분, 신장 결석이라고 하면 강가에 있는 둥글둥글하고 매끄러운 조약돌을 상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수산칼슘 결석의 모양은 마치 사막의 선인장 가시처럼 뾰족하거나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운 칼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날카로운 결정체들이 신장이라는 얇은 거름망 속에 박히고 머리카락보다 가는 요관을 타고 내려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마치 살갗 안쪽에 유리 조각을 넣고 문지르는 것과 똑같은 고통을 줍니다. 박 여사님이 느꼈던 산통에 버금가는 고통은 바로 이 유리 조각 같은 결석이 연약한 점막을 찢고 내려오면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수분 섭취가 줄어들고 소변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결석이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신장 안에 차곡차곡 쌓여서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이것이 오래되면 단순히 아픈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석이 소변기를 막으면 소변이 신장에 고여 썩게 되는 수신증이 오고 결국에는 신장이 완전히 망가져서 투석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박 여사님은 병상에 누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 몸 아끼겠다고 먹은 음식이 나를 잡는 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정말 무지한 게 죄구나. 지금 이 순간에도 건강을 위한다며
시금치 된장국에 두부를 숭덩숭덩 썰어 넣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혹은 샐러드처럼 생시금치와 두부를 드시는 분이 있다면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혹시 주변에 나이 들어서 여기저기 쑤시는 게 당연하다며 허리 통증을 참고 계신 친구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친구분을 끔찍한 산통과 수술대 위에서 구해내는 생명의 밧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알고 넘어가기에는 박 여사님이 겪으신 고통이 너무나 크고 안타깝습니다. 부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사실을 나누시고 더 이상 무지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신장을 파괴하는 세 가지 대기인 묵은 곡식과 소금 폭탄, 그리고 시금치와 두부의 잘못된 만남에 대해 들으시면서 아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내가 그동안 맛있게 먹었던 비빔밥이 내 몸을 망치고 있었다니, 이제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하나 겁도 나고 막막하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사인 제가 여러분께 먹지 말라는 잔소리만 늘어놓고 대책 없이 돌려보낸다면 그것은 무책임한 일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독소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지쳐있는 신장거름망을 새 것처럼 되살려줄 기적의 식재료가 바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비싼 산삼이나 녹용이 아닙니다. 마트에 가면 단돈 몇천 원에 살 수 있는 흔한 채소지만 신장내과 의사들이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극찬하는 첫 번째 대보, 그것은 바로 양배추입니다. 하지만 그냥 양배추가 아닙니다.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특별한 비법인 1분찜 조리법을 지키셔야만 양배추는 비로소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명약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먼저 왜 하필 양배추일까요? 신장이 나쁜 환자분들에게 칼륨이 많은 채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서 채소를 마음껏 드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양배추는 다릅니다. 양배추는 잎이 얇고 부드러운 섬유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마치 성능 좋은 스펀지처럼 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장 거름망 기억나십니까? 낡은 거름망에 낀 기름때와 찌꺼기들을 닦아내려면 부드러운 스펀지가 필요합니다. 양배추의 섬유질은 우리 위장과 소장을 지나면서 우리가 무심코 먹었던 짠 음식의 나트륨과 몸속의 노폐물들을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쭉 흡수합니다. 그리고 혈액 속으로 독소가 들어가기 전에 대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해버립니다. 즉, 독소가 신장까지 가서 거름망을 막기 전에 양배추 스펀지가 미리미리 청소를 해주는 셈입니다. 또한 양배추에는 비타민 U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위장약 광고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성분은 위장의 점막을 치료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사실은 신장의 점막을 재생시키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거친 음식과 독소 때문에 상처 입고 헐어버린 신장의 안쪽 벽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새살이 돋게 해주는 천연 연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생양배추는 소화가 잘 안 돼서 가스가 차고 배가 부글거려 오히려 장을 압박합니다. 반대로 물에 넣고 푹 삶으면 수용성 비타민과 항암 성분들이 끓는 물에 다 녹아 빠져나가 버려서 우리는 그냥 물에 젖은 섬유질만 씹게 되는 꼴입니다. 그래서 제가 30년 연구 끝에 찾아낸 가장 완벽한 방법이 바로 1분찜 비법입니다. 이 방법은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강력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먼저 냄비에 물을 붓고 팔팔 끓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물이 끓어오르면 찜기를 올리고 손가락 마디 크기로 썬 양배추를 넣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덮은 뒤 정확히 60초, 1분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바로 불을 끄고 꺼내시는 겁니다. 왜 딱 1분일까요? 양배추 속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기적의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청소부라고 불릴 정도로 신장의 염증을 없애는 데 탁월하지만 열에 아주 약합니다. 1분이 넘어가면 이 영양소는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생으로 먹으면 세포벽이 단단해서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됩니다.
딱 1분 동안 뜨거운 증기를 쐬어주면 단단한 세포벽은 허물어져서 영양 흡수율이 최고조로 올라가고 소화를 방해하고 가스를 만드는 효소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아삭한 식감과 설포라파는 100%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1분간 찐 양배추를 드셔보십시오. 생으로 먹을 때보다 훨씬 더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질 것입니다. 씹을 때마다 아삭아삭하는 소리와 함께 터져나오는 그 달큰한 채소 육수가 바로 여러분의 신장을 씻어주는 생명수입니다. 저는 이것을 천연 투석기라고 부릅니다. 비싼 영양제 10통을 먹는 것보다 매일 식사 때마다 2일 분 찐 양배추를 한 접시씩 드시는 것이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저렴한 보험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밥상 위에 밥 양을 한 숟가락 줄이시고 그 자리를 이 하얗고 투명하게 쪄진 양배추로 채워보십시오. 밥에 싸드셔도 좋고 그냥 반찬처럼 집어 드셔도 좋습니다. 일주일만 꾸준히 드셔도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솜털처럼 가벼워지고 소변의 거품이 사라지는 기적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신장이 웃음을 되찾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자, 이제 양배추로 신장의 독소를 빨아들였다면 이제 딱딱하게 굳은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줄 차례입니다. 양배추와 찰떡궁합을 자랑하며 신장 혈관에 기름칠을 해줄 두 번째 대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선 시간에서 양배추라는 기적의 스펀지로 신장의 독소를 깨끗하게 닦아내셨다면 이제는 그 독소들이 지나가는 길인 혈관을 손볼 차례입니다. 우리 신장은 사실 거대한 필터이기도 하지만 그 필터를 구성하는 것은 머리카락보다 수천 배 더 가는 아주 미세한 혈관들의 뭉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혈관이 마치 오래된 아파트의 낡은 수도관처럼 딱딱하게 굳고 여기저기 균열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특히 60대가 넘어가면 혈관의 탄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조금만 혈압이 높아져도 유리잔처럼 챙그랑 깨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신장 거름망을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봤자 그 거름망으로 피를 보내주는 수도관이 터지거나 막히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대보는 바로 신장혈관의 천연 윤활제이자 코팅제인 자색 양파입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흰 양파도 좋지만 제가 신장 건강을 위해 꼭 집어 추천해드리는 것은 바로 그 보랏빛이 영롱한 자색 양파입니다. 왜 하필 보라색일까요? 이 보랏빛 속에는 일반 양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안토시아닌과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퀘르세틴은 우리 혈관 건강에 있어서는 신이 내린 선물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혈관 안쪽 벽을 아주 매끄러운 고급 왁스로 코팅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혈액 속에 떠다니는 끈적끈적한 지방 찌꺼기나 소금 덩어리들이 혈관 벽에 달라붙으려고 해도 이 퀘르세틴 코팅제 덕분에 미끄러지듯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마치 잘 닦인 얼음판 위를 미끄러지는 썰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자색 양파도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양파가 몸에 좋다는 소리에 생양파를 춘장에 찍어 드시거나 비빔밥에 생으로 듬뿍 넣었다가 하루 종일 속이 쓰리고 냄새가 올라와서 고생하셨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우리 나이대에는 위장의 점막도 약해져 있어서 양파 특유의 맵고 알싸한 성분인 유아알일이 오히려 위벽을 공격하여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양파가 오히려 위를 망가뜨린다면 너무나 억울한 일이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만 알려드리는 30년 임상 비법이 바로 10분 얼음물 세척법입니다. 이 방법 하나면 양파의 독한 매운맛은 사라지고 신장에 좋은 영양소만 쏙쏙 골라 드실 수 있습니다. 먼저 자색 양파를 아주 얇게 채 썰어 주십시오. 얇으면 얇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얼음물에 딱 10분만 담가 두십시오. 여기서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양파를 얼음물에 담가두면 우리 위를 아프게 했던 그 독한 매운 성분들은 물로 싹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혈관을 청소해주는 주인공인 퀘르세틴 성분은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양파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0분 뒤 물기를 꽉 짠 자색 양파를 한 입 드셔보십시오. 맵고 아린 맛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아삭아삭한 배를 씹는 것처럼 달콤하고 시원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질 것입니다. 이렇게 조리한 양파는 비빔밥에 듬뿍 넣어 드셔도 속쓰림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아삭한 식감이 비빔밥의 풍미를 살려주고 뱃속에 들어가서는 혈관의 기름때를 녹여주는 최고의 정화제가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립니다. 양파를 먹는 것은 단순히 채소를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장에 아주 값비싼 코팅제를 발라주는 작업이라고 말입니다. 신장의 미세 혈관들이 이 자색 양파 덕분에 매끄러워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결과적으로 신장의 여과 기능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여러분, 자색 양파는 비싼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떤 약보다 여러분의 신장 혈관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장 보러 가실 때 보랏빛이 선명하고 단단한 자색 양파 한 망을 꼭 장바구니에 담으십시오. 자, 이제 신장의 독소를 닦아내고 혈관의 기름칠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장 기능이 이미 많이 떨어져서 기운이 하나도 없고 입맛도 잃어버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분들을 위해 실제로 제 병원에서 이 방법으로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은 한 환자분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론이 아니라 눈앞에서 펼쳐진 실제 사례를 통해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색 양파와 양배추의 힘이 과연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치료했던 72 세정 아버님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사례가 아니라 우리가 먹는 밥 한 그릇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처음 정 아버님이 제 병원을 찾아오셨을 때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버님은 당시 만성 신부전 3비 단계라는 진단을 받고 깊은 절망에 빠져 계셨습니다. 신장 수치를 나타내는 크레아티닌 수치는 2.8까지 치솟아 있었고 병원에서는 조만간 투석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으셨던 상태였습니다. 아버님은 제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병원에서는 이것도 먹지 마라, 저것도 먹지 마라. 온통 금지뿐인데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늙은이에게 이제 죽으라는 소리입니까? 먹는 즐거움이 사라지니 살 의욕도 없습니다. 당시 아버님의 상태는 무척 심각했습니다. 신장이 독소를 걸러내지 못하니 온몸에 요독이 쌓여 밤마다 피부가 가려워서 잠을 한숨도 못 주무셨습니다. 다리는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올라 평소 신으시던 신발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였죠. 저는 그런 아버님의 손을 잡고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딱 석 달만 저를 믿고 식단을 바꿔보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린 그 처방, 바로 1분 찐 양배추와 10분 얼음물에 담근 자색 양파를 매일 점심 비빔밥에 넣어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그렇게 딱 12주, 석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아버님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제가 알려드린 1분 찐 양배추와 자색 양파를 드셨습니다. 물론 고추장 대신 제가 뒤에서 알려드릴 특별한 저염 소스를 곁들이셨죠. 그리고 다시 검사를 하는 날, 병원의 모든 의료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2.8이었던 크레아티닌 수치가 1.9로 뚝 떨어진 것입니다. 신장내과 의사로서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봤지만 70대의 나이에 식단 조절만으로 수치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것은 정말 보기 드문 기적이었습니다. 수치보다 더 놀라운 것은 아버님의 변화였습니다. 밤새 괴롭히던 지독한 피부 가려움증이 씻은 듯이 사라졌고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던 다리의 부기가 쏙 빠져서 다시 등산화를 신고 산책을 나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고는 선생님, 이제야 정말 살 것 같습니다. 밥 한 그릇이 내 몸을 죽이는 독이 되기도 하고 살리는 보약이 되기도 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정 아버님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신장은 우리가 독소를 들이붓는 일을 멈추고 신장이 좋아하는 깨끗한 재료를 넣어주기 시작하면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끝이라는 말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심코 먹었던 그 잘못된 비빔밥 재료들을 비우고 양배추와 자색 양파 같은 천연 치유제들을 채워 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신장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 아버님이 매일 점심 그토록 맛있게 드셨던 기적의 비빔밥, 거기에는 양배추와 양파 말고 또 어떤 비밀 재료가 들어갔을까요? 신장이 약해진 분들이 고기 대신 드실 수 있는 최고의 단백질원, 그리고 그 모든 재료의 맛을 하나로 묶어줄 마법의 소스 비법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앞선 순서에서 정 아버님의 기적 같은 신장 수치 변화를 들으시니 어떠십니까? 아마 가슴 한구석에서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샘솟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서실 겁니다. 선생님, 아무리 몸에 좋아도 고추장 없는 비빔밥을 무슨 맛으로 먹습니까? 그 밍밍한 걸 어떻게 석 달이나 버팁니까? 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한국 사람에게 비빔밥에서 고추장을 빼라는 말은 마치 잔칫집에서 노래를 빼라는 말처럼 가혹하게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 아버님이 석 달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 식단을 즐겁게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억지로 참은 것이 아니라 고추장보다 더 깊고 고소한 맛을 내는 마법의 소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30년 임상 경험을 담아 여러분께만 공개할 비법은 바로 신장을 살리는 장수 비빔 소스입니다. 이 소스는 여러분의 입안에서는 잔치를 벌여주지만 지친 신장에게는 달콤한 휴식을 선사하는 보약과도 같습니다. 이제 그 황금 비율과 재료에 담긴 놀라운 의학적 비밀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재료는 잘 발효된 된장 한 숟가락입니다. 고추장 대신 된장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추장은 엄청난 양의 소금뿐만 아니라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당분이 가득 들어 있어 혈액을 끈적하게 만듭니다. 반면 된장은 발효 과정에서 짠맛은 줄어들고 아미노산이 풍부해져 신장의 여과 기능을 돕습니다. 가급적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집에서 담근 저염 된장을 사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된장 한 숟가락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이 가득합니다. 두 번째 재료가 바로 이 소스의 핵심이자 정 아버님이 극찬하셨던 신의 한 수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두 숟가락입니다. 혹은 요거트가 없으시다면 부드러운 연두부를 곱게 으깨어 두 숟가락 준비해 주십시오. 여러분, 된장에 요거트를 넣는다고 하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장 건강을 위한 최고의 조리법입니다. 요거트나 연두부의 부드러운 단백질 성분은 된장의 강한 짠맛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 나트륨 함량을 50% 이상 낮추어 줍니다. 또한 요거트 속의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여 신장의 독소 배출을 돕는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재료는 황금빛 들기름 한 숟가락입니다. 들기름은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최고의 혈관 청소부입니다. 들기름 속에 가득한 오메가3 지방산은 신장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딱딱하게 굳어가는 사구체 혈관에 기름칠을 해주어 피가 부드럽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참기름도 좋지만 신장의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는 들기름이 훨씬 탁월합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재료를 그릇에 담고 정성껏 섞어 보십시오. 구수한 된장과 부드러운 요거트, 그리고 향긋한 들기름이 만나면 마치 서양의 고급 치즈 소스처럼 고소하고 깊은 맛이 납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일분 찐 양배추와 얼음물에 담근 자색 양파를 듬뿍 넣고 이 장수 소스로 쓱쓱 비벼보십시오. 빨간 고추장이 없어도 입안 가득 퍼지는 감칠맛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장수 소스로 내일부터 여러분의 비빔밥을 바꿔보십시오.
신장이 쉬어야 우리 몸이 삽니다. 자극적인 빨간 유혹에서 벗어나 신장이 좋아하는 이 부드럽고 고소한 맛에 길들여진다면 여러분의 신장 거름망은 다시 새 것처럼 맑은 피를 걸러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건강한 노년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숟가락 끝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내 몸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살려달라고 보내는 간절한 신호를 알아채는 것입니다. 신장은 흔히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전체의 80%가 망가질 때까지도 특별한 통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거울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신장이 보내는 구조 신호를 충분히 읽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유난히 퉁퉁 부어있는 눈꺼풀입니다. 단순히 잠을 잘못 잤거나 전날 밤에 라면을 먹어서 붓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몸속의 여분 수분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체내에 계속 쌓아두게 됩니다. 특히 피부 조직이 가장 얇은 눈 주위에 물이 차오르면서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하수구인 신장이 막혀서 수분이 고여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소변기의 거품입니다. 소변을 본 뒤에 맥주 거품처럼 보글보글한 거품이 생기고 5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해드린 신장 거름망의 구멍이 이미 커져서 몸속에 있어야 할 소중한 영양분인 단백질이 밖으로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단백뇨라고 부르는데 마치 고장난 수도꼭지에서 생명수가 끊임없이 낭비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온몸이 가려운 증상입니다. 피부 겉이 아니라 살 속에서 무언가 기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지독한 가려움입니다. 신장이 피를 제대로 거르지 못하면 인이라는 독소가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과도하게 쌓입니다. 이 독소가 피부 신경을 자극하면서 아무리 연고를 바르고 긁어도 낫지 않는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 이 세 가지 증상 중에서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신다면 그것은 신장의 골든타임을 놓치기 직전이라는 매우 급박한 신호입니다. 이때는 지체하지 말고 즉시 전문 병원을 찾아가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아직 한 가지 증상만 나타난 상태이거나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정도라면 오늘부터 당장 제가 알려드린 1분 찐 양배추와 자색 양파 그리고 장수 소스로 식단을 바꾸십시오. 신장은 참으로 정직한 장기입니다. 여러분이 독소를 들이붓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 신장도 멈추겠지만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100세 건강을 향한 가장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비빔밥 한 그릇에 담긴 독과 약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멀리해야 할 3대 기는 묵은 곡식, 시판 고추장, 그리고 시금치와 두부의 조합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채워야 할 3대 보는 일분, 찐 양배추, 자색 양파, 그리고 요거트 된장 소스입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신장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건강하게 곁에 계셔주는 것보다 자식들에게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한 끼의 맛있는 즐거움이 평생의 후회가 되지 않도록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을 건강하게 바꾸어 보십시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아침에 마시기만 해도 신장 속의 돌덩이를 눈 녹듯 사라지게 만드는 기적의 물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병원 침대가 아닌 따뜻한 가족들의 품 안에서 오랫동안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